네, 자 그러면 제 국가직 모의고사 구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었던 제가 아까 전에 비율을 보자고 했을 때 꺼냈던 브로셔 있죠? 그 브로셔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저랑 닮은 여자? 그죠? 네, 그런 여자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공무원 쪽에도 제 책들은 다 있죠. 공시 쪽의 강사들은 다 본인의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수능 시절에 연구했던 것의 족적이에요. 여기 있는 표지 중에 단 한 권도 안 거쳐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씩은 본 적 있지 않아요? 자, 구슬땀이나 완소고기라고 들어봤어요? 국어능력 인증시험?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의 스토리. 이 절대문항 시리즈. 그 다음에 이 수능 연계 모의고사. 디딤돌 이 모든 시리즈. 디딤돌 단권화 시리즈. 메가북스 EBS 분석 노트. 그 다음에 또 분석 외전. 메가북스. 자, 어쨌든 이게 시중에 출간됐던 이제 제가 기획했던 혹은 제가 이제 출제진이었거나 혹은 아니면 제가 검토. 그죠? 이런 뭐 기출은 검토나 이제 제가 해설을 쓰는 파트죠. 그죠? 해설자거나. 자, 그랬던 교재들이에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쭉 문제를 내온 사람이에요. 강사이기도 하죠. 근데 강사가 문제를 잘 낼 수도 있죠. 되게 어려워요. 왜? 강사로 빨리 뜨면 문제를 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 문제 내기 전에 떠버리면, 그쵸? 그런 험난한 기간을 굳이 거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한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서 일을 해서 굉장히 어릴 때 회사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투스, 메가스터디 이런 데를 거쳤죠. 그때마다 제가 너무 어리니까 수능 쪽 고3들이나 수능이나 아니면 재수종합반을 가르치기에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23살 겨울에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작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비타이드, 그 다음에 청솔, 이투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였기 때문에 광속으로 도장 깨기 하면서. 자, 어쨌든 그래서 항상 막내였고 그러다 보니 저를 증명을 해야 했어요. 증명을 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의력도 있겠지만 강의는 다들 잘하기 때문에 전문성? 그래서 제가 문제지 출간하는 거에 출판사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고 그래서 제가 낸 문제지로 제가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강의들은 다들 잘하시니까 저는 출제를 굉장히 잘하는 강사라고 저 자신을 평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출제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가직 모의고사 구성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첫째, 화자의 레벨업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 주에 2개 회분이 나옵니다. 자, 2개 회차가 나오는데 L1, L2.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기출보다 살짝 어려운 난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극악의 난도예요. 자, 그러면 얘는 쉽고 얘는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저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모의고사는 평점을 보자고 보는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하죠? 붙을지 못 붙을지 점을 치려고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그 과정이? 내가 몇 점인지 보고 최선을 다하거나 안 할 건가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실전 연습이자 시험이 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너무 쉬운 시험을 보면서 자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 모의고사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좀 어려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수가 궁금하거나 그러면 다른 모의고사 깔렸잖아요. 다른 거 한번 풀어봐 그냥. 그러면 제 모의고사 볼 때보다 점수 잘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제 모의고사 점수에 20점쯤 더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5점에서 20 더 하세요. 궁금하시면. 주로 그렇거든요. 예, 대략 그래요. 예, 그래서 15에서 20을 더하면 그냥 그게 내 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몇 점인지가 궁금하면. 근데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내가 몇 점인지 보고 몇 점인지가 중요합니까? 내가 뭘 모르나가 중요하지? 그럼 뭘 모르나를 찾으려고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왜 대부분의 맞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쵸? 시간이 아깝게. 그쵸? 그러면 모르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내가 뭘 헷갈리는지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1은 기출보다 살짝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올해 2019년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수준이고 이거는 더 대비하자. 기출이 쉬워 보일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보면 매주 2 모의고사의 목차가 같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목차가 같습니다. 1번, 1번, 2번, 2번. 출제 요소가 같다는 얘기죠. 출제 요소가 같은데 어떻게 레벨이 쉽게 어렵게 쉽게 어렵게 쉽게 어렵게 한 단원의 한 요소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항수도 적은데 너무 부분 확인되지 않을까요? 새 나가는 부분이 없을까요? 하면 자, 이게 뭐냐 하면 주간물입니다. 자, 주마다 워크북이 나오는데 이게 화제의 모의고사 씹어먹기 워크북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근처 유형의 유사 유형이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개 회분이 일주일에 나가는 모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개 회분, 그 다음에 씹어먹기. 대략 제가 보니까 한 3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 자, 그래서 여기는 뭐뭐 들어가냐면 객관식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의 해설을 뚫은 것도 있어요. 빈칸. 그죠? 그리고 또 유사 유형.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것들을 헷갈리지 않는지 나누는 거. 개념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암기 체크도 해요. 그래서 암기 체크도 해서 어휘나 한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낸 모의고사에 들어간 어떤 한자가 만약에 혼동어휘야. 그럼 혼동어휘 다른 것들 더 넣어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 외연을 넓혀서 주간물을 더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독해 플러스가 추가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독해 플러스는 매주 10문제씩 굉장히 엄선한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유형별로. 첫 주에 주제와 중심화제 요약하기. 뭐 둘째 주에 전개 방식 구조 이런 식으로. 셋째 주에 그다음에 내용 일치와 일반 추론. 넷째 주에 그 외의 변형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하고 문학도 거기에 5문제 들어가는데 이제 낯선 시나 낯선 사문에 대한 대응법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모고에는 다 넣지 못했지만 꼭 봤으면 하는 작품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문규정 쉑쉑판이라고 우리 이 친구들이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원래 예전에 섞은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섞었다는 느낌이 좋다고. 그래서 제 어문규정의 날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조항별로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조항 다 빼! 그리고 막 섞어! 그러면 객관식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섞여 있으면 힌트가 조항이 위에 없기 때문에 내가 OX를 하거나 고칠 때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랜덤하게 공을 받아봐야 객관식 대응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걸 배송을 할 수는 없어요. 주차별로 오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로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페이지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30페이지요. 자, 그래서 자, 일주일에 출력해야 되는 분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독해 플러스, 그 다음에 주간물, 그 다음에 쉑쉑판. 이렇게 출력하는 게 분량이 상당히 되겠죠. 그러면 와, 막 불평들을 해. 뭐 왜 이렇게 뽑아야 될 게 많아. 뽑지 마. 그쵸? 하지 마. 그럴 거면. 그쵸? 아니, 더 줘도 뭐라고 하는 건 뭐죠? 제가 그거에 돈을 받는 게 아닌데. 무료 공개잖아요. 그쵸? 모의고사를 구매하면 거기에 컨텐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줄수록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논리야. 불편할 수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 미리 출간을 하면 이거 미리 출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단점. 최근 EBS 반영 불가.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마지막까지 밸런스 조정할 수 없음. 그쵸? 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누군가는 어떤 건 하고 싶고 어떤 건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모고랑 독해 플러스만 할래. 그럴 수 있어. 너무 바쁘고 다른 과목은 이론도 안 끝났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맞죠? 근데 그냥 이걸 다 때려가지고 묶어서 출간해? 그러면 출간하면 어떻게 되게요? 시중 출간되는 순간 다운로드를 못하게 되잖아요. 출판사로 넘어가지, 저작권. 그럼 내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방식도 막아야 되는데, 그럼 난 모두에게 가장 나은 방식은 다운로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인강. 근데 현장 오시는 분들은 현장 특전인 거죠. 현장은 이거를 드릴 거예요. 네, 이거 추가 비용 없습니다. 제가 쏴요. 자, 어쨌든, 자, 쏩니다. 자, 쏘는데, 그래서 인강 친구들이 좀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딱 얘기할 거야. 뭐 숨길 필요 없잖아.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자, 근데 인강 보는 친구들도 너무 서운하겠지. 주마다 배송, 나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미안해.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사실은, 현장 비용이 더 비싸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원래 현장 강의가 원래 더 싸야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제 공무원 쪽은 현장 강의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 좀 서운하시겠지만 현장 오는 친구들이 또 여러 가지 시간이나 또 금액적인 비용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미안해요. 근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양만큼 사람 따라 다르게 다운로드 받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매주 올리는 거니까 그게 모두를 위해선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결정했어요. 네, 묶어서 출간하면 그때부터 못 받거든, 나눠서.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목차를 미리 나눠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목차를 나눠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목차를 미리 나눠드리면 그 부분을 미리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당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 자,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문항이 좀 교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모의고사의 목차를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상된 판인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게 레벨업 1주일 때, 2주일 때, 3주일 때, 4주일 때인데, 횡으로 보면, 자, 언어와 국어와 의문. 횡으로 형태론과, 뭔지 아시겠죠? 자, 소리에 대한 거, 의문론,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그 다음에 형태론과 한글 맞춤법. 이런 식으로 문법과 규정의 밸런스. 전체 사주를 다 들었을 때 이렇게 빠지는 구멍이 없이 다 측정당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 목차를 먼저 세우고 출제를 해요. 그래야 빠진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은 다 걸려 들어가거든. 그렇게 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독해도 그래요. 독해도 주제를 냈을 때,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제는 하나씩 다 넣어. 그렇겠죠? 비율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를 넣을 건데, 뭐 예를 들어 구조를 똑같이 배열배열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배열, 배치 이렇게 한 주에.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서술, 전개, 접속 이런 식으로 구조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다양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도. 조금 더 이제 지문으로 난도를 줄 때도 있고 선지로 난도를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빠지는 유형 없이 여기 살이 들어갔다, 여기 문법이다, 여긴 빈칸이다, 여긴 전제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빠뜨리는 거 없이 내도록 미리 이렇게 목차를 설계하고 출제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게 쉑쉑판인데, 자, 이거 다 뒤섞여 있어서 조항이 중간에 없어요. 보이시죠? 조항이 없고 답안은 이렇게. 여러분, 답안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답안을 드릴 때 제가 글자체를 다르게 해서 드려요. 왜냐하면 흑백 인쇄가 되잖아요. 대부분이 흑백으로 뽑거든. 나 그것까지 생각할 거야. 인강 듣는 친구들 대부분 흑백으로 뽑기 때문에, 자, 이 버전은 이렇게 저는 그냥 폰으로 받아서 채점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좌우 못하겠어요. 그러면 색으로 보면 빠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카페로 올려주고, 그리고 종이로 보고 채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글자체 굵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자, 현장에서 수업을 들을 때와 인강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제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입니다. 자, 그러면 인강을 수강할 때는 어떻게 할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현장에서 수업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금요일 아침이요. 자, 그래서 이때 밤에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제가 직접 올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당일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날 기다리고 있으면 본인이 피말라. 막 2시, 4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확인을 하세요. 자, 그래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 출발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모의고사를 봅니다. 토요일이면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모의고사 백제를 형성해서 보거나 아니면 제 거를 L1, L2 이렇게 연달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L1 하고 복습하고 L2 이렇게 풀기도 하더라고, 인강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렇게 저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L1, L2를 한꺼번에 풀려요. 그게 뭐냐 하면 풀면서도 공부가 돼요. 이해되시죠? L1을 풀었어요. 바로 이어 L2를 풀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소환했던 파트거든, 머릿속에서. 그래서 문제는 분명 더 어려운데 머릿속에서 지식이 소환이 더 빨리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풀었던 거에서 꺼냈던 내 지식에서 문제의 발문이나 선지가 조금 더 어려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풀면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막히는구나. 이 요소에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안 돼. 그 구간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사실 저는 몰아 푸는 거 강추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목을 묶어서 백제를 모아 풀어. 그럼 그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근데 백제 연습하는 게 쉽지 않죠? 상황상. 그래서 백제 푸신다면 뭐 인정. 근데 이제 국어 L1, L2 모아 푸는 그 매력도 있어요. 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모고를 진행하십니다요. 자, 그래서 모고를 하세요. 그리고 모고를 진행하자마자 해야 될 건
또 이걸 시간 내에 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 내에 맞죠? 풀어야죠. 근데 카운트 다운보다는 저는 카운트 업을 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걸렸는지를 봐. 그렇다고 하염없이 느리게 풀면 안 되지만 근데 몇 분 안에 풀겠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몇 분 안에 억지로 풀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맞을 것도 틀려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시간 내에 못 풀 문제를 빼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 지체를 시킬 문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에 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시간 내에 다 푼다가 아니라 시간 내에 풀 수 없다면 빼야 될 문제가 뭐지? 그것도 되게 자기 판단이에요. 그 훈련도 해봐야 돼. 예, 그래서 그러면 못 푼 문제가 있잖아요. 20분 내에 3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3문제를 더 푸는데 얼마가 더 걸렸는가를 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케어해서 시간 내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모고를 이렇게 연달아서 풀어주시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끊어서 푸셔도 좋지만 그리고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 뭐 아니면은 안 푼 문제 더 풀고 시간이 얼마나 더 걸렸는지 확인하고 해설지를 완독하세요. 주말 동안 해설지를 완독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완독은 뭘까요? 내가 틀린 것만 아니면 다. 그쵸? 자, 여러분 그리고 다 읽고 수업 들으세요. 인강하시는 분들은. 다 읽고 수업을 월요일 날 들으시면서 몰아 듣습니다. 몰아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주간물을 시작합니다. 주간물을. 그래서 주간물 다운로드 하셨죠? 그러면 주간물 다운로드한 걸 이렇게 나눠서 푸세요. 하루에 한 권을 다 때려 풀 순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푸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본서도 보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독해 플러스를 하세요. 독해 플러스는 풀자마자 수업을 듣습니다. 강의 올라오니까요. 네, 이게 인강 커리큘럼이고요. 네, 그 다음은 현장인데 현장에서는 이날 시험을 치릅니다. 아침이죠. 그쵸? 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시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입실은 50분에 문 다 닫고요. 좀 제때 들어와요. 그쵸? 왜냐면 어수선하면 앉아서 시험을 진지하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45분, 50분에 입실이 끝나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0분 정도에 입실해 주시고 그러면 9시부터 9시 40분까지 두 회차를 연달아 풉니다. 이해되시죠? 호흡이 길죠? 이것도 되게 좋은 면이 있어요. 호흡이 길게 풀면 나중에 20제 국어 푸는 동안 힘이 들지가 않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수능 때도 뭐라 그랬냐면 시험 보는 시간보다 한 번 앉으면 국어를 잡으면 더 오래 하라고. 그래야 1교시에 힘이 들지 않아. 쓱쓱 풀 때 자기가 30분씩 50분씩밖에 공부를 안 하면 그러면 100분을 못 버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도 맨날 20분씩 찔끔찔끔 풀고 채점하고 그러면 20분이 시험 땐 긴장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이 겨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풀고 그 다음에 20분의 시간을 드려요. 이 20분 동안 채점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못 푼 문제 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시부터 10시부터 피드백이 시작이 돼요. 10시부터 피드백해서 오후 1시까지. 그럼 몇 시간? 3시간이죠. 근데 제가 한 회차를 찢어 발겨 설명하는데 1시간 반씩 걸려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해설이 아니죠. 해설지 엄청 빡세겠어. 저 샘플 보세요. 해설지가 몇 페이지예요. 그렇게 해설을 쓰는데 수업을 그럼 왜 또 하냐고? 수업은 또 다르니까. 오늘 수업 들어봤잖아요. 나는 수업에서 그냥 문제 해설만 하지 않아. 뭘 확인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풀면 더 신속하고 이럴 땐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해설해 보는 거랑 절대 차원이 다른 3시간의 수업을 합니다. 3시간. 자, 그리고 그럼 독해 플러스는 어디로 가죠? 독해 플러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숙제지. 그렇지. 숙제지. 지금 숙제로 다음 주 거 독해 플러스 10개는 가져가는 거예요. 10문제. 그러면 자, 그거는 이따 언제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모의고사 봤죠? 당일날 수업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현장은 해설지 완독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 주말에. 그래서 해설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뭘 시작? 주간물. 그렇죠? 주간물. 그래서 일월화 혹은 월화수 이렇게 주간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목요일날 독해 플러스 푸세요. 목요일날 독해 플러스. 왜 그럴까요? 금요일 아침 특강으로 독해 플러스가 열립니다. 보강이에요. 자, 그래서 매주 보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시 반에
독해 플러스 10문제 해설 강의 시작이 돼요. 그거 저 못 오면요? 선택이야 그거는. 근데 못 오면 보강으로 열어줘요 현장. 7시 반에 죽었다 깨도 못 오는 제가요 춘천이라서요. 자, 그쵸. 자, 그러면 못 올 수 있어. 맞아요. 7시 반까지 못 올 수 있지. 막, 저기 화성, 막 이러거나. 그쵸. 어쨌든, 7시 반까지 못 오면, 그러면 이게 인강 보강으로 촬영을 열려. 그럼 약간 엇박이긴 하지. 왜냐하면 숙제는 해왔는데, 이게 이날 밤이나 이때 열리니까. 그럼 좀 늦게 푸세요. 그쵸? 어쨌든 그래서 독해 플러스 인강원생들은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인강이. 그리고 현장 수강생들은 제일 좋은 건 모의고사 보는 아침에 7시 반에 와서 머리 좀 돌려요. 수업 듣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지나야 쓸 수 있는 머리가 된대요. 쓸 수 있는 머리요? 자, 그쵸? 막 좋은 머리 말고요. 쓸 수 있는 머리요. 자, 그쵸? 자, 그러니까 9시부터 맹렬히 제 모의고사를 풀려면 이제 7시 반에 와서 숙제로 해온 독해에 대해서 같이 듣고 고민하고 기름칠을 해서 1시간 동안 독해 플러스를 듣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휴식 시간 가지고 9시에 모의고사 출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모의고사가 진행될지도 설명을 했고 모의고사 구성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국가직 모의고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4주가 얼마 안 남았다면 얼마 안 남은 거고 남았다면 또 엄청나게 남은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아까 목 잡았죠? 4주 동안 머릿속에다가 도시를 설계해 줄게. 그냥 다 그 목차를 때려 박아 넣을 거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약속해. 일주일에 제가 쏟는 컨텐츠를 다 하세요. 밀리지 말고. 그러면 머릿속에 도시가 생기니까.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